네, 시간이 돼서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MLB 그룹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 연구실의 석사 과정인 김규민 학생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실 거고, 발표해 주실 논문은 Retrieved in Context Principle from Previous Mistakes 라고 EMNLP 2024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온라인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해주시면 제가 질문권 할당해 드릴 거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 손 드시면은, 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문은 어, 그 실수로부터 만든 프린시플로 LLM을 강화하는 LLM의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연구실에서 LLM 사용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 좀 원하는 결과를 내거나 성능을 높이고자 할 때 프롬프트를 잘 구성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서 공유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티베이션으로는 LLM의 리즈닝 성능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좌우가 많이 됩니다. 밑에 보시는 표현, 같은 모델인 GPT 3.5 털보를 썼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 중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디자인할까에 관련한 연구 중에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할 때 하는 것처럼 기존의 실수를 바탕으로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을 그 프롬프트에 사용하는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이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이 만든 실수를 바탕으로 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프린시플을 만들게 하고, 이런 프린시플을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스튜던트 모델한테 그 인풋과 같이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기존의 방법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고정된 프린시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로는 질문에 해당하는 프린시플을 좀 유동적으로 넣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부족하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프린시플 중에 인풋으로 들어온 퀘션과 좀 적합한 게 없으면 그 에러를 커버할 수 없다는 좀 부적합한 inadequate 에러 커버리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는 retrieving을 통해서 retrieved in context principle로 이런 한계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인사이트를 티처 모델로 생성을 한 뒤에 각각에 맞는 프린시플을 만들고요. 프린시플을 스튜던트 모델한테 넣어주는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인사이트 제너레이션은 먼저 데이터셋 네거티브를 만드는데, 데이터셋 네거티브는 트레인 셋 중에 틀린 문제, 질문을 넣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 답과 틀린 문제를 바탕으로 데이터셋 네거티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말한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가 만들어지면 x는 인풋에 해당하고 i는 그 prediction에 해당합니다. R이 이 x를 기반으로 y를 내는데 사용된 rationale, 그러니까 리즈닝 아웃풋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티처 모델이 그 XRY를 받아서 하이 레벨 리슨과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하이 레벨 리슨이라고 하면은 좀 짧게 한 세 단어 정도로 구성된 미스 어플리케이션 오브 프로포셔널 같은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에 대한 좀 하이레벨 리즌을 알아봐요.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돼서 이러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좀 인사이트를 좀 더 길게 서술해 내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이 D 네거티브 샘플마다 그 하이 레벨 리즌과 인사이트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린시플 포뮬레이션입니다. 프린시플 포뮬레이션은 두 가지 단계의 프린시플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이고 두 번째는 퀘션 레벨 프린시플인데,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은 하나의 리즈닝 태스크가 있으면 이 태스크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는 좀 포괄적인 그런 프린시플들을 담고 있고, 퀘션 레벨 프린시플은 어떤 인풋에 디펜던트한, 인풋에 기반해서 좀 비슷하거나 이런 인풋 기반에서 실수들을 막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을 어떻게 구성하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만든 하이 레벨 리즌을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요, 클러스터링을, K-means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K개의 클러스터가 생기고 각각의 클러스터는 비슷한 에러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 클러스터에서 질문들을 뽑아서 이 인사이트들을 티처 모델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실수들을 막을 수 있는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이 만들어지고요.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은 뒤에서 말할 퀘션 레벨 프린시플에서 질문과 적합한 인사이트를 좀 도출해 내오는데 실패했을 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프린시플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퀘션 레벨 프린시플은 질문마다 만들어지는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각각의 앞에서 만든 그 하이 레벨 클러스터에서 m개의 비슷한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비슷한 질문들을 리트리빙을 해옵니다. 그러면 mk개의 질문쌍이 생기고요. 그 질문쌍을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또 합니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요. 그럼 또 K개의 클러스터링이 생기고 각각의 이 클러스터 안에서 N개의 인사이트를 뽑아와서 퀘션 레벨 프린시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나눠진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가져왔으니까 질문과 비슷한 시밀러리티도 챙길 수가 있고, 그 클러스터 안에서 각각 뽑아오기 때문에 좀 뽑아와지는 프린시플의 다양성도 좀 가져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과 퀘션 레벨 프린시플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프린시플들을 합치는 구조인데,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프린시플인데, 퀘션 레벨 프린시플은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질문과 연관된 퀘션들을 리트리빙하고 그 리트리빙 된 퀘션들을 바탕으로 클러스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트리빙 방식보다 좀 인퍼런스 시에 연산량이 좀 더 추가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린시플을 기존의 인풋과 합쳐서 스튜던트 모델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Retrieving in Context 프린시플을 적용했을 때 좀 예시인데, 질문을 보시면 $15를 시켰고 이 애슐리가
5분의 1을 팁으로 주고 싶을 때 전체로 얼마나 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chain of thought response는 이 15달러를 빼고 팁만 계산해서 답을 해서 틀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과 퀘션 레벨 프린시플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 퀘션 레벨 프린시플에 모든 컴포넌트들을 포함해라 라고 이런 퀘션 레벨 프린시플이 있어서 최종적인 리스폰스에서는 15달러와 3달러의 팁을 포함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RICP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프롬프팅 방식들과 모두 합쳐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는 체인 오브 덫이나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과 인스트럭션으로 이루어진 스탠더드 프롬프팅가 있고요. 체인 오브 덫 방식, 그리고 몇 가지 샷 이그샘플 넣어주는 퓨샷 체인 오브 덫, 그리고 오토 체인 오브 덫이 있습니다. 오토 체인 오브 덫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을 질문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그 인풋으로 들어온 질문과 시밀러리티가 높은 질문들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컴플렉스 체인 오브 덫은 오토시어티와 비슷한데 좀 컴플렉스한 레저네이를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문제 풀이가 좀 긴 질문들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으로는 Mathematical Reasoning에는 이렇게 4가지 데이터셋이 있고요. Common Sense Reasoning에는 CSQA와 Strategy QA, Logical Reasoning에는 Logic QA가 있습니다. 티처 모델은 GPT-4 터보가 사용이 됐고 스튜던트 모델은 GPT-3.5 터보와 QN 터보가 사용이 됐습니다. 결과로 넘어가서 바닐라로 보시면 각각의 베이스라인에 그 RICP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이고요. Hours는 각각 베이스라인에 RICP를 추가해서 봤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가지 살짝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시스턴트하게 성능의 향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먼 센스 리즈닝과 로지컬 리즈닝에서의 성능인데요.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여기 베이스라인을 보시면 스탠다드 프롬프팅과 제로샷 체인 오브 덫은 좀 밑에 3가지 그 프롬프팅 방식들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순한 방식들이 에서 성능 향상이 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그샘플의 개수가 적다거나 해서 이런 좀 퓨샷이나 오토 COT 같은 방식을 못 쓸 상황에서 RICP를 쓰면은 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결과를 보여주면서 좀 아쉽다고 한 것은 한정된 인풋 랭스에서 프린시플 대신 컨텍스트 수를 늘렸을 때 성능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텍스트 수에 따라서 또 프롬프트 방식들의 성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프린시플 넣느냐 아니면 컨텍스트 수를 더 늘리느냐에 관련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관련해서 성능이 없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구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 TP는 태스크 레벨 프린시플이고요. QP는 퀘션 레벨 프린시플입니다. 그리고 HC는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비슷한 것을 가져왔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TP와 QP, 그 클러스터링을 모두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좀 퀘션 레벨 프린시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방식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퀘션 레벨이 아무래도 비슷한 질문을 기반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프린시플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태스크 레벨보다 좀 성능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랜덤으로 프린시플들을 가져오는 방식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퀘션에 디펜던트하게 커스터마이즈된 퀘션 레벨 프린시플을 가져왔을 때 좀 더 어떤 성능 비교를 해본 결과이고요. hours win이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더 맞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프롬프팅 방식들에서 모두 그 랜덤 셀렉션보다 커스터마이즈드 셀렉션이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좀 강화할 방법으로 커스터마이즈된 티처 스튜던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먼저 하이 레벨 리즈닝으로 클러스터링하고 또 인사이트로 클러스터링해서 다이버시티와 시밀러리티를 둘 다 좀 잡아냈다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프린시플 만드는 과정에서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것 같은데, K-민즈 클러스터링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K에 따라서 뭔가 성능 변화가 있나요? 뭔가 그 부분이 논문에서 이제 하이 파워 파라미터 스터디로 있었는데 유의미하게 막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K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K를 어느 정도로 해야 조금 괜찮다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사용된 K는 9개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후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성능에서는. 네, 그 막 완전 줄이거나 너무 막 25개로 늘렸을 때는 떨어지는 거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관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저 K가 좀 데이터셋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가하는 데이터셋이 좀 여러 개 태스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K가 뭐 다르게 뭐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음, 그 이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셋 별로 한 5개 정도 논문에는 그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연관해서 질문 있는데 비슷한 양상이라는 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뭐 너무 적을 때는 떨어지고 또 너무 많으면 떨어지고. 혹시 저도 데이터셋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비슷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뭐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2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클러스터에서 첫 번째 클러스터링 방식에서는 MK개의 샘플이 골라와지고 또 다음에서는
그 mk개를 또 k개로 나눈 클러스터링 기반에서 거기서 n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방식 한 번만 썼을 때보다 좀 더 로버스트하게 다양한 샘플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직 QP랑 아까 태스크 P랑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검색하는 게뭐 어떤 이점인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더 어려운 태스크지만 조인트로 리트리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게 더 좋은 거죠? TP랑 QP를 나눴을 때 왜 좋냐? 음, 좀더 TP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전반적으로 모델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를 좀 하이 레벨에서 방지해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추가로 퀘스천 QP가 실패했을 때 좀 아예 딴소리를 하는 프린시플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QP는 질문과 연관된 거를 가져와주는 그 질문과 연관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한 게 맞나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QP가 실수한 거에서 실수를 안 하는 유형을 골라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일단은 실수를 한 거를 바탕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랑 비슷한 질문에서 했던 실수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퀘스천으로 검색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리스닝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클러스팅을 할 때는 뭐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저 인사이트에 해당하는 RI를 만들 때 하이레벨 리즈닝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GPT가 그때그때마다 매번 새롭게 생성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논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뒤에서 클러스터링을 한다 했을 때 하이 레벨 RI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카테고리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GPT한테 카테고리들을 주고 이 중에 선택하라고 했으면 그걸로 이미 뭐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클러스터링 한 거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GPT가 알아서 좀 하이레벨 리즌을 뽑게 하는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그 리즌 클러스터링을 할 때 K의 개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논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레벨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이 K가 1일 때랑 3, 5, 7, 9일 때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근데 한 개일 때랑 9개일 때랑 뭐 차이가 소수점 뭐 두세 자리 정도 차이로 엄청 미미한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음 저는 이런 클러스터링에 그러니까 생성되는 리즈닝의 종류가 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좀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과 실험적인 결과 부분이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발표자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음, 음, 성도님 의견에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설득이 담는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각각 생성된 이 RI랑 인사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지 임베딩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다른 텍스트 임베딩 여러 기법들에 비해 다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 보면은 앞에서 이제 기존 어떤 연구 방법론들로 TPD랑 리프를 소개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 모델 같은 경우, 이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스텝이 있는 것 같은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그 리미테이션은 어떤 스텝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인사이트 제너레이션 부분이 기존 연구에서 티처 스튜던트 모델로 프린시플을 뽑아오는 부분이 연구가 된 부분이고요. 프린시플들을 퀘션 레벨로 인풋에 디펜던트하게 가져오는 부분이 그 말씀하신 커스터마이제이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논문에서 소개해준 방식은 이제 실수를 시프를 통해서 이제 실수 안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떤 실수와 관련된 실제 케이스를 리트리빙 해와서 저렇게 인 컨텍스트 러닝 형태로 만들면 동일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비교는 안 되고 지금 방식처럼 실수를 한번 정제를 해서 이런 프린시플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야, 질문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성대님 말씀하신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예시를 줘서 좀 인사이트라고 해도 음, 조금은 그러니까 뭐 하이 레벨 리즌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겠지만 완전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식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